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둔 30대의 애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피부도 곱고 매력적이었으며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항상 주변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녀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첫 만남은 클럽이었었는데 첫눈에 반한 제가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한두 번 만남을 가지게 될수록 더더욱 좋아져서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었죠. 남들은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조심해라 했지만 저는 제 운명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짝이 있고 그냥 그 순간 그 장소가 그곳이었을 뿐 저는 그녀와 만났어야 할 운명이라고 믿었었죠. 그저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는 저를 시기하는 친구들의 질투나 아우성 정도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하던 뜨거운 사랑을 볼태우며 연애를 해왔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클럽에는 일절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여친이었던 아내가 서로에게만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기에 저에겐 너무도 행복한 제안이었죠.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질기고 질긴 구애 끝에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던 여친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른 거였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둬두려는 욕심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혼이라서 그런지 처음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내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은 일찍 하더라도 아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낳고 싶다고요. 몇 년 정도 참아달라고요. 저 역시 그것은 좋다 했습니다. 바쁘게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알콩달콩 신혼도 오래 가지고 싶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아보았습니다. 그 1년간을 살아오며 저는 제 스스로에게 늘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서슴지 않고 해왔고 실제로 집안일에 있어서도 모습처럼 제가 다 하려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일이 없었죠. 그녀는 오히려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을 때마다 그날 밤마다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1년을 그리 잘 지내오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의 옛 지인 남성들의 연락을 반갑지 않게 생각했던 제가 아내 폰을 몰래 열어보다가 걸려서 아내가 화를 내게 된 사건이었죠. 그때 물론 열어본 저의 잘못은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불안해서 열어보았던 것이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싸울 때 제가 양보해서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계속 묵인해줘야 하는 앞날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서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과열된 말싸움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매번 모든 걸 다 맞춰주던 제가 크게 반발을 하니까 더더욱 서운했는지 홧김에 나간 거라 금방 오겠지 했지만 밤새 전화기는 꺼져 있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내며 결국 마음속으로 백기를 들게 되었죠. 다음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가 오자마자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느꼈기에 결국 그녀에게 맞춰주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었죠. 남성 지인들과의 연락은 자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쩌다가 한두 번은 외박도 가능. 물론 외박은 저에게 이유와 장소를 말해주는 조건으로요. 속상하긴 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나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봉합하고 나서 아내는 다시 상냥한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허락이 되자마자 이제 눈치도 안 보고 매번 톡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한 번씩 외박하는 모습이 걸렸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저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에겐 너무나도 꿈같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결실이었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오히려 임신을 한 와이프는 얼떨떨한지 그렇게 기쁜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임신이 되었으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아껴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도 예쁜 아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아내가 지어둔 이름이 있다며 그것을 고집하기에 상의 없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2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아기 때부터 잠을 재울 때도 제가 늘 함께 했기에 엄마 없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푼다며 아이를 저에게 맡겨두고 간간히 외박을 하고 오는 겁니다. 솔직히 엄마로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죠. 참으려다 결국 제가 허락한 부분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스트레스 풀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본인이 받아낸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실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온 사랑을 다 줘가며 키운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정을 했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짜 과거 아니었습니다. 이성 지인들과의 연락을 하다 그 문제로 처음으로 크게 싸운 날, 그날 아내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분만 풀려고 간 건데 근데 정말 멋지고 이상형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거부하기엔 너무 마음이 떠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을 땐 그 남자와 모텔 아니었다고요. 여기까지만 듣는데도 현실 같지 않은 소리에 개소리라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며 근데 이야기는 다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와 그날 관계를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자꾸 틈만 나면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러던 찰나에 본인이 임신이 된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보고는 본인도 소름이 끼쳤답니다. 계산 결과 너무나도 그 내연남의 아이라고 확신이 들었다고요. 그때 지우려면은 지울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심받을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저가 그 남자가 혈액형이 같았기에 그냥 키우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렸답니다.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됩니다. 변명이었어요. 아이의 이름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연남의 이름과 비슷하게 한 글자만 다르게 해서 지었어요. 성씨도 같았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그 애를 앞세워 그 남자한테 넘어갈 생각이었었겠죠. 말만 저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 입장에서야 자기 아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딴 남자의 아이잖아요. 뭐 좋다 어디 계속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본인과 파트너로 만나오던 내연남이 바람이 났답니다. 평생 자기만을 사랑해준다던 그 사람이 바람이 났대요. 꼴 좋다. 잘됐다고 비웃었죠. 근데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이 아이의 정체를 그 남자에게 밝혔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역시 놀라긴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이와 함께 본인을 책임지겠다 했다네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저만 빠져주면은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 아이가 아니었으니 우리 둘을 놔달라고요. 무슨 제가 둘을 가둬두고 살았던 사람 마냥 저에게 애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몹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나. 제 꼴이 너무 허무하고 웃겨서 진짜 말도 안 돼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마냥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그렇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군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그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더니 참 내 말로가 우스웠습니다. 그래 좋다.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알았다. 다 내려놓고 가라. 어디 가서 잘 살아봐라. 넌 내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나쁜 년인 거 평생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라. 적어도 인간이면 네가 한 짓, 네가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이혼하기로 확실히 협의를 본 후에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뭐 뻔하죠. 그 남자에게 찾아갔겠죠. 제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사랑해왔고 아이를 사랑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제 모습은 외로운 제 모습은 한없이 불쌍만 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오다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할 필요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낯선 자유에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안고서요. 자기를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고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냐? 왜? 그 남자가 안 받아주더나? 그런데 어째? 나도 내 아들인 거 알았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키우겠어? 집어치고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틈으로 손을 넣고 제발 닫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아이 유전자 감식 결과 내 아이랍니다. 그 내연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요. 이건 또 무슨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내 아이였는데 스스로 날짜 계산을 해서 확신한 나머지 내연남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이야기 그대로 그녀는 스스로의 내연남을 공개하고 불륜을 고백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뺏고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본인도 최소 양심은 있는지 창피해서 뭐 하나 권리를 주장하진 않더군요. 아주 꼴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뻐서 여신 취급받던 아내, 내연남에게도 저에게도 양쪽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아내 없이 아들과 둘이 잘 살아가지만 딱히 슬프지는 않습니다.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느끼긴 하지만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주었고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전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인과응보입니다. 헌데 참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랑했던 여자의 말로가 그런지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죽을 만큼 미웠는데 그래도 미운 정이라고 걱정은 되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땐 우리 아들까지도 예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외모보다는 마음 예쁜 사람과 하려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